칼로리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술, 알코올의 칼로리는 에너지로 다 이제 소모가 되고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건 그리 많지가 않으세요. 술 자체 때문에 살이 찐다기보다는. 자,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 들어가서 그러면 시작할 때 일단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만 뭘 안 해야 할지도 사실 이게 더 먼저죠. 뭐부터 꺼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의 이제 핵심이다라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세요. 네.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흰 밀가루, 흰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또 좋은 탄수화물이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섬유질이 많은 복합 탄수화물은 소량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빵, 떡, 면, 과자, 분식 이건데요. 빵하고 면, 과자, 밀가루죠. 밀가루가 제일 안 좋아요. 밀가루 끊으셔야 되고요. 줄이는 거 아니고 끊어야 되고, 이제 떡, 밀도가 높은 탄수화물, 그리고 분식을 꼭 따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떡볶이 사랑이 굉장하세요. 떡튀순. 네. 떡볶이 튀김 순대 세트. 네, 떡볶이 순대 사랑이 굉장하셔서 이것도 꼭 끊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원장님 그걸 어떻게 끊냐, 줄여서 먹으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줄여서 먹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라면을 먹는데 줄여야 되니까 2젓가락만 먹고 이게 놓기가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차라리 안 먹죠. 화가 확 나는 일이거든요. 네. 탄수화물을 끊을 때는 금단 증상이 있어요. 초반 일주일 정도가 이제 무기력, 불안, 초조, 우울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금단 증상이 계속 가지가 않고요. 보통 일주일, 탄수화물 노출이 많으셨던 분들은 열흘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시기만 잘 버티기를 하시면은 편해지는 시기가 오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한 일주일 정도를 정제 탄수화물을 확 줄여 놓으면은 인슐린 수치도 줄어들거든요. 바닥을 치면 인슐린이 결국은 탄수화물 식욕을 계속 부르는 원인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내려가면 탄수화물 생각이 안 납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하기 쉬운 몸이 되세요. 실제로 저희 이제 식단 잘 하시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2, 3주 지나면서 여쭤봐요. 탄수화물 잘 줄이셨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여쭤보면 안 힘든데요. 너무 쿨하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 힘든데 생각 안 나는데요 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요. 대부분 빵떡면 과자 끊으러 하시면은 막 막연한 두려움에 두려워하시는데 초반만 잘 버티기 하시면 금단 증상 끝나면 할만 하시니까 이 탄수화물 줄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끊는 게 중요하다. 끊는 게 중요하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장님은 빵떡면 거의 안 드시죠? 저도 감량기구 있고 유지기를 할 때가 있는데 감량기 때는 빵떡면 과자 분식은 확실히 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원장님께서 혹시나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나 사람들이 좀 절대 먹지 않았으면 하는 음식은 또 있을까요? 그게 이제 빵떡면 과자 분식이고 그 중에서 많이 드시는 게 여자분들 도너츠, 면은 뭐 파스타, 칼국수, 그리고 이제 뭐 라면, 떡볶이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이거는 탄수화물 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무조건 뱃살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단호하게 끊으시는 게. 자,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먹었으면 하는 음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 네, 단백질은 이제 꼭 이제 매 끼니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할 때, 살을 뺄 때 근손실이 없게 근육은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빼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매 끼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운동을 꼭 해야 근육 느는 거 아니에요? 그 단백질 먹는 것만으로도 돼요? 하시는데 그 임상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중 감량기와 유지기가 있는데 감량기 때는 운동보다는 식단 제일 중요하시고요. 식단에 거의 올인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굉장히 먹지 말라는 게 탄수화물 줄이는 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라고 하면은 중도 이탈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올인을 하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은 이제 뭐 여유가 되시면 하시지만 식단 위주로 하시는데 단백질을 매 끼니에 챙겨 드시는 분들의 그 체성분 분석을 보면 근육이 빠지지 않아요. 근육은 잘 유지를 하면서 체지방만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단백질을 한 끼에만 드시는 게 아니라 매 끼니에 계속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의 특성이 탄수화물보다 포만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량은 저절로 또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되는데 에너지가 또 들어요. 이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에너지가 단백질이 탄수화물 지방보다 더 많이 쓰여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음식을 100칼로리 먹는다고 100칼로리가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 소화 흡수하는 에너지가 빠지고 그 나머지가 저장이 되는데 단백질은 무려 100칼로리를 먹으면 30%가 소화 흡수 에너지로 쓰이니까 70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100을 먹었을 때 3%만 쓰이고 97이 들어오니까요. 단백질이 완전 꿀이득이죠. 네. 그래서 소화흡수 에너지라는 그런 이제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 음식이 다이어트에 꼭 이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음식 뭐 챙겨 먹어야 되는지 일부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탄수화물과 지방에서는 좀 뭘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그렇다 해서 아예 먹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또 생활을 하고 에너지를 내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그 정제 탄수화물 드시지 말라고 한 거였고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도정이 좀 덜 된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잡곡밥이나 통밀빵 이런 것들 좋으시고 또 뭐 이제 고구마라든지 단호박 이런 것들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갈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탄수화물 중에서는 그런 복합 탄수화물로 된 식품들은 이제 양만 조절하셔서 잘 드시면 좋으세요. 어떤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구마, 닭가슴살이잖아요. 그렇죠. 고구마는 살 빠지는 음식일 거야 하고 고구마를 양 조절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살이 찌겠죠. 그렇죠. 근데 고구마가 사실 되게 맛있잖아요. 생각 없이 먹으면은 이 대자 이 큰 고구마는 칼로리가 300칼로리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생각 없이 드시면은 결국은 고구마도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서 적정하게 드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요? 지방은 이제 우리 몸에 혈관성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화지방 말고 불포화지방 위주로 뭐 생선에도 들어있고요. 뭐 이제 견과류, 좋은 불포화지방이 들어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것들 좋은 지방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좀 다이어트 하실 때 저칼로리 식단 많이 하잖아요. 이 지속적인 저칼로리 식단의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칼로리 제한을 1200칼로리, 1000칼로리 미만으로 극단적으로 막 제한하시는 여성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너무 칼로리를 제한하면 초반에는 좀 살이 잘 빠질 수 있는데 이제 한 달 반, 두 달 넘어가면은 반드시 정체기 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걸 끝나고 마구 먹어버리면 또 요요가 잘 옵니다. 너무 이제 음식을 적게 섭취하면 결국은 단백질 섭취도 줄어들고 근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역시 이제 기초대사량 감소로 인해서 살이 좀 잘 찌는 몸이 돼서 지속적인 다이어트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체중 감량기와 체중 유지기의 플랜을 좀 세우시고 체중 감량기는 2달 이상 너무 길지 않게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저칼로리랑 또 동시에 또 저염 식단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트륨이 이제 다이어트의 저희라고 생각하는 건데 진짜 이거는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고 이게 핵심이고요. 근데 탄수화물은 줄이실 거고 단백질 많이 드실 건데 그러면은 이 고기에다가 나트륨을 하나도 첨가를 안 하고 그냥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못 먹겠죠. 못 먹겠죠. 다이어트는 며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단백질 음식을 드실 거라면 맛있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약간의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시겠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간은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론대로 하면 좋지만 현실에서는 이론대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속 가능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간을 쳐서 먹자. 자, 그럼 원장님의 아침, 점심, 저녁 혹시 하루 식단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는요 저는 예전부터 그 치토스라고 해가지고 치토스요? 치즈 계란 토스트를 먹는데요.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는 그 숙소에 항상 식빵하고 딸기잼이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거만 먹을 때는 이게 다 완전 흰색 식빵에다가 잼 완전 단순당 혈당 스파이크 올리는 식품들이잖아요. 회진을 돌고 오면 2개를 분명히 먹고 갔는데 금방 배가 고파져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바꿔보자.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치즈와 계란을 올려서 단백질을 넣은 거죠. 단백질을 넣으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치토스로 먹으면은 점심 때까지 배고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단백질을 껴놔야 된다. 혹시 치즈는 구체적인 상품에 나가 상관없으니까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그 슬라이스 치즈, 노란색 슬라이스 치즈. 혹시 그걸 살 때 뭐 특별히 봐야 되는 함량이 있나요? 근데 치즈는 뭐 다 비슷하실 거예요. 나트륨만 함량만 너무 높지 않은 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란은 그냥 사면 되는데 그 빵은요? 계란을 하실 때도 칼로리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기름을 두르고 하시잖아요. 후라이를 하는 전용 후라이팬이 또 있어요. 그걸 하나 마련을 하세요. 조그만한 거. 그러면은 그 기름을 안 두르고 후라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름 또 칼로리를 줄이실 수가 있죠. 빵은 흰색 식빵 말고 통밀빵으로 된 것 중에서도 얇게 슬라이스된 빵을 팔아요. 그래서 얇은 통밀빵. 네.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탄수화물이니까요. 네. 자, 아침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은 한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점심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도시락을 시켜 먹는데요. 한식이 너무 좋아요. 한식이 다이어트 할 때 한식 드시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반찬 여러 가지 있죠. 나물 반찬, 뭐 채소 반찬, 거기다가 이제 메인 메뉴로 단백질 메뉴 껴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밥 탄수화물만 좀 줄이시면 되는데 반 공기 정도로 먹습니다. 체중이 좀 올라가지고 확 빼야 될 때는 감량기 초기에는 거기 주문을 할 때 밥은 다 빼주세요 하면은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계란 후라이를 하나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밥량만 좀 줄이시고 나머지 반찬은 다 드셔도 돼요. 네, 저녁은 감량기 때는 그냥 고기에 채소,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을 때도 있는데요. 닭가슴살 질리면은 닭다리살도 요즘 나오거든요. 닭다리살 먹거나 아니면은 기름기 적은 돼지고기 앞다리살에다가 숙주나물 넣고 간장에 살짝 볶아가지고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 특히 출근하고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저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우유에 시리얼 먹거나 단백질 바 챙겨 먹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요.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시리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흰색 설탕이 솔솔 뿌려진 그 시리얼 완전 탄수화물 덩어리죠. 이거 완전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시리얼 때문에. 광고도 보면 되게 건강한 느낌으로 CF가 잡혀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단맛이 나는 시리얼은 혈당을 확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근데 시리얼 중에서도 설탕 안 뿌려져 있는 통곡물 시리얼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단맛이 많이 나는 시리얼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단백질 바도요.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근데 대부분 초콜릿 덮여져 있거나 뭐 달잖아요, 많이 먹게 하려고. 저도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콜릿이 그 위에 이렇게 발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이 들어간 단백질 바는 초콜릿 바가 아닐까, 단백질 바가 아니라 역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서 아침 식사로는 권장드리진 않고요. 보통 이제 아침 식사로는 아침이라는 거는 밤 사이에 긴 공복 시간을 끝내고 처음 먹는 한 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가 그날 하루의 그 인슐린 수치, 인슐린의 분비를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뛰지 않을 수 있게 인슐린을 좀 천천히 오를 수 있게 하는 이런 단백질이나 채소가 들어간 식단이 더 바람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토스 아침 먹을 때 치즈랑 이제 통밀빵이랑 계란 같이 드신다 했는데 계란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계란 몇 개까지 먹으면 좋아요? 계란이 이제 사실 뭐 가방에도 넣어 다닐 수 있고 해서 간식으로도 좋고 아침 메뉴로도 참 좋은데 계란이 보통 한 알에 한 75칼로리 정도 칼로리 낮죠. 그리고 단백질은 6g 많이 들어있어서 참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 A, B, D, 뭐 철분, 뭐 칼슘, 네 여러 가지 영양소들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영양소가 되게 불균형해지기 쉬운데 그럴 때 달걀을 챙겨 드시면은 그런 영양소적으로 밸런스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때는 달걀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해서 막 노른자 빼고 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셨는데 최근에는요 그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좀 낮추어준다는 연구가 있어서 먹은 만큼 콜레스테롤이 다 올라가지가 않는다고 해요. 또 노른자에 들어있는 또 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또 이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강적인 이득이 더 많아서 만약에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고지혈증 환자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달걀을 한 2-3개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3개까지는 괜찮다. 아니, 근데 저는 그 계란에서도 노른자를 예전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콜레스테롤 흡수를 늦추는 그런 게 밝혀졌다 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는 거랑 플러스 더 연구된 것들을 해서 데이터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드는 식단에 대한 제 결론은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이제 마트에 있잖아요. 뭐 채소, 과일이든 뭐 이런 거든 그냥 다양한 거를 골고루 적당히 먹는 게 그냥 이거는 이게 진리지. 맞아요. 뭐 하나만. 뭐 하나 특히 뭐 슈퍼푸드였나요? 맞아요. 뭐 그런 음식 브로콜리나 이런 거 있으면 또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몰빵을 많이 하는데 사실 또 안 밝혀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침, 점심, 저녁이 세 끼인데 그래도 많이 먹는 건 언제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제일 많이 먹는 때는 이제 점심. 보통은 이제 비율을 아침, 점심, 저녁 하면 네. 2대 4대 2.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저녁 소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침, 점심, 아침 제일 안 먹거나 제일 적게 먹고, 점심 적당히 먹고, 저녁에 이제 다 때려 박는 느낌. 왜냐면 퇴근 후에 이제 뭐 거기에 또 술까지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살을 빼려면 네. 그 다이어트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저녁 소식을 지키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저녁 소식이에요. 우리가 점심도 샐러드, 저녁도 샐러드 해버리면 오래 못 힘들죠. 가거든요. 네. 언젠가는 폭식을 하기 때문에 저녁 소식을 꾸준하게 지켜 나가기 위해서 점심 든든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녁엔 또 술 많이 마시는데, 살 빼는데 술이 최대 적인 이유는 뭐죠? 칼로리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알코올의 칼로리는 에너지로 다 이제 소모가 되고 우리 몸의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건 그리 많지가 않으세요. 네. 술 자체 때문에 살이 찐다기보다는 술과 함께 먹는 안주 때문에 살이 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제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건 독이다. 빨리 얘부터 분해시켜서 얘를 내보내야 돼. 모드로 들어가서 다른 일을 다 제쳐주고 이제 술 분해에 이제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주로 이제 먹은 뭐 탄수화물, 지방, 음식들이 분해가 돼서 에너지로 소모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고스란히 다 살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술과 함께 먹는 안주 때문에 좀 살이 찔 수가 있죠. 근데 또 이것도 쉽진 않은 게, 술에 덜 취하거나 술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챙기려고 한다면 꼭 하신 얘기들이, 술 먹기 전에 안주를 좀 적당히 챙겨 먹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공복에 술 먹으면 안 공복에 좋다.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안주를 드시면 좋은데 안주의 종류를 좀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건강한 같아요. 것. 이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의 안주가 맛있는 게 많아요. 꼬치집 가면 좋습니다. 닭꼬치, 무슨 꼬치, 이제 꼬치 많잖아요. 꼬치가 다 단백질 위주고, 하기 때문에 꼬치에 좋고요. 고기도 단백질이잖아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 먹는 것도. 근데 고깃집에 갔다. 그러시면 그 종류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삼겹살 노노. 삼겹살 지방 너무 많아서 같은 부피 대비 칼로리가 4배나 높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집에 가셨으면 목살을 드세요. 이제 오징어, 숙회, 회 다 좋으시고 그 홍합탕, 미역국, 그리고 샤브샤브 좋죠. 샤브샤브는 면만 빼고 드시면은 고기에다가 야채만 건져서 드시면 되시니까 안주의 그 종류를 또 잘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술을 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요? 궁합이 잘 맞지 않거든요. 뭘 많이 드시나요? 이 지방기 가득한 것들이 딱 먹고 소주로 넘기고 약간 여기에 딱 궁합이. 술 좋아하시나 보다. 맞습니다. 요즘에 한 달 정도 술 안 마시고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건강이 돌아오고 있는 느낌이 네. 듭니다. 자, 그러면 하루 3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다 챙겨 먹는 게 정말 좋은지랑 플러스로 보통 이제 아침을 거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침 꼭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침을 드시면 장점이 있죠. 건강하게 식사를 해주시면은 점심 이후에 폭식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간혹 아침 드시면은 막 너무 부대껴서 못 먹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께는 억지로 꼭 아침을 넣어서 드세요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을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 식단 메뉴를 이제 혈당이 빠르게 오르거나 인슐린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음식 말고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메뉴로 좀 음식을 좀 선정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건강하게 잘 먹어요. 이 사람이 있고, 플러스로 옆에 이제 폭식 안 한다는 기준으로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을 건강하게 먹어요. 둘 다 괜찮은가,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더 괜찮은 거예요? 둘 다 이제 건강하게 먹는 거죠. 근데 한 명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한 명은 점심, 저녁을 먹는 거예요. 아침은 그냥 공복으로 가져가는 거죠. 공복으로 가져가시고, 그분이 아침 메뉴를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점심, 저녁만 드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간헐적 단식하시는 거거든요. 저녁에 끝나고 나서 아침까지 이제 쫙 공복 이어나가시는 거라 그렇게 공복 시간 길어지면 뭐 인슐린 수치 떨어지고 좋은 건데, 이제 아침을 근데 또 건강하게 드시면은 또 괜찮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간헐적 단식 얘기해 주셔서, 간헐적 단식 좋은 건지랑 굶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떻게 되죠? 보통 뭐 12시간 많이 얘기하죠. 8시에 저녁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먹고 12시간 동안 공복이다. 이 정도가 가장 쉬운 간헐적 단식이죠. 맞아요. 네네. 간헐적 단식이 종류가 있잖아요. 뭐 5대2 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5일은 먹고 이틀 뭐 단식하시고, 뭐 16대8 하면은 16시간이 금식이고 8시간 음식 드시고 하는 건데, 일상에서 이제 막 일도 하시고 일상생활 많이 하시면서 그 단식의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
가져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국은 금식의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자고 하는 거는 너무 계속 먹으니까 좀 이제 음식 먹는 걸 쉬어서 인슐린 분비를 좀 저하되게 만들어 놓자. 그게 이제 취지인데 12시간 정도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다 하실 수 있는 야식만 방법이죠. 먹으면 되죠. 맞아요. 야식 안 먹는 게 12시간 금식이죠. 네. 그렇죠. 저녁 뭐 7시 정도까지 저녁 드시고 밤에 야식 안 먹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드시면 되는 거니까요. 굶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굶으면 새로운 깨끗한 세포가 뭐 죽어 있는 세포를 잡아먹어서 뭐 그거를 아포 뭐라죠? 용어가 있던데. 네, 자가 포식. 아. 네, 간헐적 단식이 뭐 네. 다이어트로만 처음에는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노화를 예방한다. 뭐 네, 그런 개념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는 그 금식 시간 동안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세포에서 나오는 불순물이라든지 노폐물을 정화하는 그런 정화 작용이 이제 자가 포식 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자가 포식 작용이 이제 노화를 또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에도 좋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포식 작용은 보통은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실 거면 밤에 먹고 낮에 안 먹는 그거 말고요. 네. 낮에 드시고 저녁에 쭉 안 먹는 그런 방법의 간헐적 단식이 자가 포식에는 좀 효율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간헐적 단식에 대해 오해나 잘못된 방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금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첫 끼가 나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이런 간헐적 폭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시고 막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 잘못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빡 올라가죠. 빡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내가 첫 끼를 뭐로 드실 것인지 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이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이런 음식의 선택이 또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 방법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12대 12. 이제 한 7시까지 저녁 드시고 야식 드시지 말고 쭉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7시 이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방법이라면 이제 부담 없이 야식 안 먹는 선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